파리 공항에서 한국 작품이 부서졌습니다. 거북선 외형 파손, 대회 출전 자체가 무효될 뻔했죠. 3개월 준비가 30분 만에 날아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터집니다. 경쟁국들이 프레임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너무 민족주의적이다. 전쟁 무기를 미화한다. 심사위원까지 규정 위반을 거론하며 페널티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뒤 파리가 침묵했습니다. 세계 제빵 대회 1위, 대한민국. 프랑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빵도 국가로 만든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서진 거북선이 세계를 제압한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CHAPTER 182 도착 30분 전. 거북선이 부서졌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입국 심사를 막 통과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베이커리 국가대표팀 리더로 이번 세계 제빵 대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20년 넘게 제빵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는 땀이 났죠. 팀원들과 함께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했는데 그때 컨베이어 벨트 위로 우리 작품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케이스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케이스를 열었죠. 그 안에는 우리가 3개월간 준비한 거북선 빵 작품이 들어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팀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거북선의 외형 일부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돛대 부분이 부러졌고 측면 장식이 떨어져 나갔죠.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팀원 중 막내인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3개월간 밤을 새워 준비한 작품이 공항에서 부서지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다른 팀원인 수지는 케이스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포장은 완벽했는데 운송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원인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공항 직원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냉담하게 말했어요. 규정상 다시 포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입국 심사를 통과하셨으니까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부서진 작품을 그대로 가져가라는 건가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규정은 규정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돌아봤죠. 모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통역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통역사가 급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거북선을 장식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공항 직원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장식품이요? 그럼 예술품인가요? 저는 황급히 정정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식품입니다. 빵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꼬여버렸죠.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직원이 상급자를 불렀고 우리 작품의 대회 반입 자체가 보류될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식품이 맞습니까? 검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빵으로 만든 예술 작품입니다. 세계 제빵 대회 출품작이고 모든 재료는 검역을 통과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죠. 규정집을 뒤적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순 없다고요. 가방에서 비상키트를 꺼냈어요. 저희 팀은 만약을 대비해 한국에서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식용 접착제, 소형 결합도구, 예비 장식 부품들이었죠.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고친다. 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여기서요? 공항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공항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부서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다행히 주요 구조는 멀쩡했고 외형 장식만 손상된 상태였어요. 수진이 접착제를 준비하고 진수가 부품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러진 돛대를 다시 붙이기 시작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작업에 집중했어요. 지나가던 다른 나라 팀 관계자가 우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한국? 빵을 예술로 할 수 있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집중해서 작업했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고 보라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요. 마침내 수리가 끝났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볼만했어요. 저는 작품을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다시 넣었습니다. 팀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진짜 싸움은 대회장에서 벌어질 거였습니다. 저희는 공항을 나와 대회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팀원들은 지쳐 보였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밖으로 파리 시내가 보였습니다. 에펠탑, 개선문, 아름다운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거북선 생각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작품으로 승부할 수 있을까? 부서졌다 고친 흔적이 보이진 않을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 각국 팀들이 모여 있었어요.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세계 최고 수준의 제빵 국가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짐을 들고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우리를 향했어요. 호기심 반, 무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위축될 순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등록을 마치고 대회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심사 시작까지 6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죠. 심사는 저녁 8시에 시작된다고 했어요. 6시간 안에 작품을 완벽하게 정비하고 최종 점검을 마쳐야 했습니다.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준비됐지?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저희는 배정받은 작업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팀들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본 팀은 정교한 도구들을 꺼내놓고 있었고 프랑스 팀은 여유롭게 재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팀은 이미 오븐 테스트를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질 수 없다고요. 부서진 거북선으로 출전하는 건 불리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CHAPTER 이 대표팀이 하나로 묶인 이유.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 대회장에서의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저희 팀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국내 선발전부터 갈등과 좌절의 연속이었죠. 저는 그때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봤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로 뭉쳤는지 그 이유를 다시 떠올리고 싶었어요. 국내 선발전은 6개월 전에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실력 있는 제빵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당시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20년 경력에 여러 대회 수상 경력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옆에는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진수라는 젊은 제빵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기술도 뛰어났고 창의력도 남달랐죠. 선발전 첫날, 진수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독창적인 디자인과 완벽한 기술로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어요. 저도 감탄했습니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런 실력이라니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지막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수가 오븐 온도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단일도 차이였지만 그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작품이 무너졌고 진수는 탈락했어요. 저는 그날 진수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망연자실한 얼굴로 주저앉아 있었어요. 몇 년을 준비했을 텐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깝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실력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그때 다가가 진수에게 말했어요.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발전을 통과한 저희는 국가대표팀을 구성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이었어요. 하지만 팀 내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스타일과 철학이 달랐거든요. 수지는 정통 프렌치 스타일을 고집했어요. 세계 대회니까 그들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게 수진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민호는 한국색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우리만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자주 충돌했습니다. 연습 중에도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저는 중간에서 조율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팀워크는 엉망이었고 연습 분위기도 무거웠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대회에 나가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코치님이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코치님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저희를 둘러보시더니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한국이 이길 길은 하나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새 규칙 만들기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프랑스나 일본처럼 그들의 방식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였죠. 코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거북선을 주제로 하자. 그건 한국의 상징이고 세계가 모르는 우리의 독창성이다. 빵으로 거북선을 만들되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만들어라. 저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거북선은 역사적 의미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강렬했습니다. 팀원들도 서서히 동의하기 시작했죠. 수진도 민호도 이 방향이라면 타협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연습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거북선을 빵으로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구조적으로 복잡했고 디테일도 살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맛도 뛰어나야 했죠. 시각과 미각,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어요. 저희는 밤낮으로 연습했습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했어요.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오븐 온도 센서에 오차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설정한 온도와 실제 온도가 5도 차이 났습니다. 그 바람에 거북선 작품이 무너져 내렸어요. 3주간 준비한 게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민호가 폭발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소리를 지르며 작업대를 쳤습니다. 저도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누군가는 침착해야 했으니까요. 수지는 울먹이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도 망연자실했어요. 저는 그날 밤 모두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저 혼자 작업실에 남았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진 거북선 조각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허탈했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민호였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제가 물었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저는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들 힘들어.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 아버지가 6.25 때 참전하셨어. 전쟁터에서 살아남으셨지만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사셨지. 민호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포기하지 않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우리도 그래야 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저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 팀워크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거북선의 한국 재료를 접목하되 세계 규정에 맞게 최적화하자는 거였죠. 다음 날 팀 회의에서 저는 모두에게 전날 밤의 결론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전략은 이거야. 거북선으로 시각적 임팩트를 주고 한국 재료로 차별성을 만들고 기술적 완성도로 인정받는 거야.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도 민호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로 뭉쳤어요. 그날 이후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로 돕기 시작했고 의견 충돌도 건설적으로 풀어갔어요. 연습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거북선 작품을 완성했고 국내 최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드디어 세계 대회에 나갈 자격을 얻은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북선이 규정 위반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대회 규정상 작품의 높이와 구조에 제한이 있었는데 거북선은 그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코치님도 우려하셨어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른다. 최악의 경우 출전 자체가 무효될 수도 있어. 저는 그래도 가기로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요. CHAPTER 3대회 첫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다. 대회 첫날 아침, 대회장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팀들이 작업 공간을 정리하고 재료를 점검하고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저희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오븐 온도를 확인하고 재료 상태를 점검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묘한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점심때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팀 관계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이 장식으로 점수 따려 한다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장식으로 점수를 따려 한다니 우리 작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거북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완벽하고 맛도 뛰어난 작품이었죠.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오후에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작업대 근처 바닥에 가루가 흩어져 있었어요. 밀가루 같기도 하고 설탕 같기도 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발견했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흘린 거 아닌데. 저도 이상했어요. 저희는 아직 재료를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주변을 살펴봤지만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팀원들과 논의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건가? 민호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대회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바닥을 깨끗이 닦고 작업을 시작했죠. 그런데 오후 3시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저희 작업 공간으로 왔어요. 거북선 설계도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군함 아닙니까? 전쟁 이미지는 대회 취지에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거북선을 전쟁 무기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상징이에요. 한국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래도 군함은 군함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과 논의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죠.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작품이 문제 제기를 받으면 감점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실격될 수도 있었어요. 팀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어떡해요? 작품을 바꿔야 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 계획대로 간다. 저녁 무렵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스태프가 와서 장비 사용을 제한하려 했어요. 이 오븐은 예약제입니다. 오늘은 이미 다른 팀이 예약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예약했거든요. 예약 확인서를 꺼내 보여줬죠. 하지만 스태프는 확인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어제 날짜네요. 오늘 거는 따로 해야 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규정집을 꺼내서 해당 조항을 찾았어요. 여기 보세요. 사전 예약은 대회 기간 전체에 유효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태프가 규정집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오븐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시간을 많이 낭비했어요. 이미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반죽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대회장 내부 습도와 온도가 한국과 달랐던 겁니다. 발효 속도가 예상보다 느렸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발효가 늦으면 전체 일정이 밀리고 최악의 경우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었죠.
팀원들도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면 망해요. 발효 시간을 못 맞추면 페널티 받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대회 규정상 정해진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면 큰 감점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굴렸어요. 발효를 빠르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온도를 조금 올릴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때 민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발효기 온도를 2도만 올리고 습도를 5% 낮추면 어떨까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저는 고민했어요.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죽이 망가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해보자. 저는 결정했습니다. 민호가 발효기 설정을 조정했고 저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발효기를 열어봤어요. 다행히 반죽이 제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됐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팀원들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희는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마감까지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첫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거북선의 기본 구조는 완성됐지만 디테일 작업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마저 하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모두 지쳐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복잡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첫날부터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문, 방해, 장비 문제, 발효 지연 모든 게 저희를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날 강하다. 그 말을 믿으며 숙소 문을 열었습니다. CHAPTER 4 거북선 공개 2시간 전. 5분이 멈췄다. 대회 이틀째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잠을 설쳤지만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었거든요. 거북선을 최종 완성하고 심사위원들 앞에 공개해야 했죠. 저는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이미 깨어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니 아침 7시였습니다. 다른 팀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작업대로 가서 어제 작업한 거북선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상태는 괜찮았어요. 저는 팀원들에게 오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전 중에 디테일 마무리하고 점심 이후에 최종 굽기 들어간다. 오후 3시까지 완성해야 해.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거북선에 세부 장식을 하나하나 붙여나갔어요. 돛대, 창문, 용머리 장식 모든 게 정교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집중했어요. 수진이 장식 부품을 준비하고 민호가 접착 작업을 도왔습니다. 저는 전체 구조를 점검하며 지시했죠.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오전 11시쯤 디테일 작업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이제 최종 굽기만 남았어요. 저는 오븐을 예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회장 공용 오븐은 크고 성능이 좋았지만 여러 팀이 함께 사용해야 했어요. 순서를 잘 지켜야 했죠. 저희 차례가 오후 1시였습니다. 그때까지 준비를 마쳐야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대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에게 간단히 식사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긴장감 때문이었죠. 대신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작품을 바라봤어요. 거북선은 아름다웠습니다. 3개월의 노력이 담긴 작품이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굽는 과정이 남아있었고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후 1시 저희 차례가 됐습니다. 거북선을 조심스럽게 오븐에 넣으려는데 갑자기 오븐이 멈췄어요.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뭐야, 왜 이러지? 팀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다른 팀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공용 오븐 중 한 대가 고장난 겁니다. 스태프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5분을 점검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수리가 필요합니다. 최소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시간이면 저희 일정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였어요. 거북선 공개는 오후 3시인데 5분을 못 쓰면 끝장이었죠. 주변에서 다른 나라 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팀 관계자가 스태프에게 다가가 뭔가를 말했어요. 그리고 스태프가 발표했습니다. 5분이 고장났으니 남은 5분을 우선순위대로 배정하겠습니다. 저는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과연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프랑스 팀이 먼저 배정됐고 다음은 독일 팀이었죠. 저희 순서는 밀렸습니다. 원래 1시였던 게 2시 반으로 미뤄진 거예요. 저는 스태프에게 항의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약한 시간인데 왜 순서가 밀립니까? 스태프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5분이 하나 고장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팀원들이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 반이면 너무 늦어요. 공개 시간 30분 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마무리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굽는 시간만 40분인데 식히고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최소 1시간은 필요했죠. 2시 반에 시작하면 3시 반이 돼요. 이미 공개 시간을 30분이나 넘기는 겁니다.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2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는 포기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방법을 찾는 거야. 팀원들이 저를 봤어요. 방법이 뭔데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동선을 재배치하는 거야. 굽는 동안 다른 작업을 병행하고 식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무리를 빠르게 하는 거지. 팀원들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실수하면 모든 게 망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굽는 40분 동안 장식 재료 최종 점검하고 5분에서 나오면 급속 냉각 방법 쓰고 마무리는 15분 안에 끝낸다. 팀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 반이 됐습니다. 드디어 저희 차례였어요. 거북선을 조심스럽게 오븐에 넣었습니다. 온도를 확인하고 타이머를 설정했죠. 이제 40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마지막 장식 재료를 준비하고 마무리 도구를 정리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돼야 했습니다. 5분 안에서 거북선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니 점점 황금빛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제발 완벽하게 구워지길, 제발 무너지지 말길 빌었죠. 팀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5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5분에서 거북선을 꺼내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표면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온도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꺼내니까 수축하면서 균열이 생긴 거죠.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어떡해요? 갈라졌어요. 저도 당황했지만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진정해. 아직 방법이 있어. 여기서 복선이 회수됐습니다. 공항에서 사용했던 비상결합 기술을 다시 꺼낸 거예요. 저는 식용 접착제와 소형 도구를 꺼냈습니다. 갈라진 부분을 재빨리 메우기 시작했어요. 팀원들도 도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교하게 작업했죠. 10분이 지나자 균열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봐줄만 했어요. 관객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작업을 지켜보던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결국 무너지는 건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거북선을 살렸고 이제 맛만 남았어요. 거북선은 시각적으로도 훌륭했지만 맛이 없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3시 15분, 최종 마무리를 끝냈습니다. 공개 시간을 15분 넘긴 거였어요. 저는 스태프에게 완성을 알렸습니다. 페널티를 받을 각오를 했죠. 하지만 스태프는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분 지연은 허용 범위입니다. 진행하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심사만 남았어요.
CHAPTER 5심사 맛에서 한 방 맞았다. 한국팀이 흔들린 순간 심사위원들이 입장했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은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빵 마스터들이었어요. 프랑스에서 2명, 이탈리아에서 1명, 일본에서 1명, 그리고 독일에서 1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냉정하고 날카로워 보였죠. 수십 년간 빵을 만들고 평가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저희 거북선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알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심사는 시각평가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각 팀의 작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팀의 에펠탑빵, 일본 팀의 사무라이 헬멧빵, 독일 팀의 성빵 모두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저희 거북선도 훌륭했지만 다른 팀들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저희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거북선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돛대를 살펴보고 측면 장식을 확인하고 용머리를 만져봤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른 심사위원도 비슷했어요. 메모만 하고 다음 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좋은 반응인지 나쁜 반응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팀원들도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시각평가가 끝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다른 나라 팀 관계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한국 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작품 봤어? 너무 민족주의적이야. 전쟁 무기를 빵으로 만들다니.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항의해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은 맛평가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심사였어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맛이 없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거북선의 일부를 잘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어요. 프랑스 출신 심사위원이 첫 번째로 맛을 봤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 씹더니 표정을 찌푸렸어요. 이 향은 낯설군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심사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뭘 넣었죠? 일반적인 재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 전통 재료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흑임자와 유자청입니다. 심사위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흑임자? 유자청? 제빵에 그런 걸 넣나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고소함과 상큼함을 동시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심사위원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낯선 맛에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본 심사위원은 흥미롭긴 한데 전통 제빵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고 독일 심사위원은 너무 실험적이다고 평가했죠. 저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자랑스럽게 준비한 한국 재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만 불리한 잣대 아닌가요? 프랑스 팀은 프랑스 재료 썼는데 문제 안 됐잖아요. 저도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유럽 중심이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맛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었어요. 민호가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 맛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낯설다는 이유로 감점하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민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진정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대로 가면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설명 방식을 바꾸기로요. 심사위원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대신 한 입의 설득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어요. 저는 거북선의 다른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흑임자와 유자청이 가장 조화롭게 섞인 부분이었죠. 그리고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맛보실 수 있을까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맛만 느껴보세요. 프랑스 심사위원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 씹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0초, 20초가 지났죠. 심사위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 거부감이 사라지고 뭔가 생각하는 표우로 바뀌었어요. 중얼거리더니 한 번 더 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탈리아 심사위원도 다시 맛을 봤습니다. 역시 처음과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이건 첫 맛과 다르네요. 씹을수록 깊이가 느껴집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희 빵의 특징이 바로 그거였어요. 첫 맛은 낯설지만 씹을수록 조화로운 맛이 나는 것이었죠. 흑임자의 고소함과 유자청의 상큼함이 시간차를 두고 느껴지게 설계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논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었죠. 그러다 한 심사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낯설지만 불쾌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롭고 독창적이네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였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심사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쟁국이 언론의 프레임을 흘렸다는 겁니다. 한국 팀이 너무 민족주의적이다. 전쟁 무기를 미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거북선은 전쟁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킨 상징이었는데 왜곡되고 있었어요. 팀원들도 화가 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프레임 공격이에요. 대응해야 하지 않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대응하면 논란이 커질 수 있었고 무시하면 프레임이 굳어질 수 있었죠. 어느 쪽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공식 입장문을 내기로 했어요. 짧고 명확하게 거북선의 의미를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관객들과 스태프들의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심사위원 평가와는 별개로 일반 관람객들에게 시식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국 빵 앞에 긴 줄이 섰습니다. 사람들이 맛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 신기한 조합이네. 소셜미디어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한 현장 스태프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관객 반응이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계속 한국 빵 찾고 있어요.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보수적이지만 일반 대중은 달랐어요. 새로운 맛을 즐길 줄 알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고요. 저녁 무렵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비공식적으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출신 심사위원이었어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몰랐거든요. 심사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전통을 전시한 게 아니라 기술로 번역한 맛이더군요. 훌륭합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럼 좋은 평가를 해주실 건가요? 심사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식 심사에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신들이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은 지쳐 있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숫자 하나로 평가받는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우리가 잘한 걸까? 한국 재료를 고집한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CHAPTER 6 페널티 통보. 우승이 날아갈 뻔했다. 대회 마지막 날 아침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오늘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죠. 팀원들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결과가 어떻든 후회는 없어.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 운영진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운영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팀에게 통보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팀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운영진을 쳐다봤습니다. 귀팀의 작품이 규정 경계선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운영진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작품의 높이와 구조 일부가 규정 경계선에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감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감점이라니 그럼 순위가 밀릴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팀원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민호가 폭발했습니다. 왜 우리만 그래요? 다른 팀들도 비슷한 높이인데. 목소리가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민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도 화가 났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운영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모든 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우승 기회가 날아가는 건가요? 운영진이 대답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겁니다. 오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죠. 저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개월의 노력이 규정 경계선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해.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작품은 제출됐고 심사는 끝났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감정 호소가 아니라 규정 조항을 근거로 항의하기로요. 저는 대회 규정집을 꺼내 해당 조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규정집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작품 높이 제한 조항이 있었지만 예외 규정도 있었어요.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심미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이걸 근거로 항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작품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거북선이라는 형태를 위해 높이가 필요했어. 이걸 주장하자. 오후 1시 저는 운영진을 찾아갔습니다. 규정집을 들고 예외 조항을 설명했어요. 우리 작품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거북선의 형태를 위해 높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운영진이 규정집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난처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건 심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심사위원회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운영진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났죠. 팀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기회를 달라고요. 드디어 운영진이 돌아왔습니다. 심사위원 한 분이 만나주시겠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심사위원 면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엔 독일 출신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어요.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작품이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는데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이 규정집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품 사진을 확인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구조적 안정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심미적 필요성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거북선의 역사적 의미와 형태적 특성을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거북선은 용머리 장식이 특징입니다. 이 장식은 높이가 있어야 위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자료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작 과정 로그였어요. 저희는 모든 제작 과정을 기록해뒀었습니다. 시간, 온도, 규격 모든 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로그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규정을 어기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게 명확합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심사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페널티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내릴 겁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면담실을 나왔습니다. 팀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 팀원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저도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 운영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운영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한 결과 페널티는 보류되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팀원들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페널티를 피한 거였어요. 하지만 운영진이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미 점수는 집계에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최종 순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페널티는 피했지만 이미 점수가 깎였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럼 우승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왔어.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CHAPTER 7 결정적 장면. 거북선이 아니라 사람이 이겼다. 결과 발표는 저녁 8시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둘러봤어요. 수지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민호는 계속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저는 민호의 손에 붕대가 감긴 걸 발견했습니다. 손 어떻게 했어? 제가 물었어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어제 5분 다운됐을 때 다쳤어요. 저는 기억했습니다. 5분이 고장났을 때 민호가 다른 팀을 돕는 걸 봤었어요. 독일 팀이 5분에서 작품을 꺼내다 떨어뜨릴 뻔했는데 민호가 재빨리 받쳐줬었죠. 그때 다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뜨거운 오븐에 손이 닿아서요. 괜찮아요. 심하진 않아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호가 경쟁팀을 도우려다 다친 거였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팀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죠. 왜 말 안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다른 팀원들을 봤습니다. 그들도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팀 정말 멋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팀이었어요. 그게 진짜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7시 반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외국 스태프가 들어왔어요.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5분 사건. 우리 다 봤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스태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팀이 독일 팀 도운 거요. 손까지 다치면서 말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봤었나요? 스태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회는 경쟁이지만 당신들은 그 속에서도 손을 내밀었어요. 그게 진짜 프로페셔널리즘이죠.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스태프가 나가고 저는 팀원들을 봤어요. 모두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기분이었죠. 8시가 됐습니다. 모든 팀이 발표장으로 이동했어요. 무대 위에는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관객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어요. 팀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프랑스 출신 심사위원이었어요. 먼저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작품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이어졌죠.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빨리 결과를 알고 싶었어요. 심사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특별했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정신도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신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심사위원이 설명했습니다. 제빵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태도와 팀워크, 그리고 동료를 대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저는 민호를 쳐다봤어요. 민호도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었죠. 심사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 팀이 있었습니다. 경쟁 속에서도 다른 팀을 도왔습니다. 손을 다치면서까지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프로는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훌륭하다는 걸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심사위원이 시선을 저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한국팀, 당신들은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적 상징이죠. 하지만 우리가 본 건 거북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배려하고 돕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팀원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게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인간애였다는 걸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심사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이었어요. 민족주의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건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존중의 표현이었죠.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건 다릅니다. 한국팀은 전자였습니다. 관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를 향한 프레임 공격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거구나 하고요. 심사위원들도 관객들도 저희의 진심을 알아봐 준 겁니다. 저는 팀원들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민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였어요. 그때 한 심사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팀 리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6.25 때 참전하셨고 포기하지 않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배웠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민호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민호가 심사위원과의 면담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팀의 도끼는 오만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는 걸요. 전쟁을 겪은 나라, 가난을 이겨낸 나라의 후손들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희의 이야기가, 저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발표 직전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프랑스 팀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 팀도 일본 팀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걸요. 순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CHAPTER 882에서 울린 한마디. 1위는 한국입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팀원들도 손을 꽉 쥐고 있었죠. 사회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위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독일입니다. 독일 팀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어요. 저는 박수를 쳤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2위는 사회자가 다시 봉투를 열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하고 속으로 되뇌었죠. 일본입니다. 일본 팀이 기뻐하며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제 1위와 탈락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1위일까 아니면 순위 바뀔까? 알 수 없었어요. 팀원들도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 봉투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2024년 세계 제빵 대회 1위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듣고 싶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우리? 정말?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석이 들썩였고 다른 팀들도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팀원들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호도 다른 팀원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트로피를 받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3개월간의 고생, 갈등, 좌절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심사위원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프랑스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 현장 관객들이 휴대폰을 들고 저희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관객이 다가와 말했어요. 거북선 사진 찍어도 될까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거북선이 순식간에 유명해진 겁니다. 저녁 무렵 경쟁국 관계자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팀 리더였어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빵도 국가로 만드는군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단순히 빵을 만든 게 아니라 국가의 정신을 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훌륭했어요. 독일 팀 관계자도 왔습니다. 어제 우리 팀 도와준 거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손 다치셨죠?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독일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경쟁자이기 전에 동료였습니다. 그게 진짜 프로죠. 밤늦게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이번 우승의 의미가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거북선은 과거의 무기가 아니라 오늘의 창의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건 역사가 아니라 미래였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재료를 고집한 이유는 뭡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흑임자와 유자청은 한국의 맛이에요. 그걸 세계에 알리고 싶었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숙소로 돌아와 팀원들과 조용히 축하했습니다. 화려한 파티는 없었어요. 그냥 맥주 한 캔씩 들고 거북선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우리 정말 해냈어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야. 함께. 창밖으로 파리 야경이 보였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저는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말이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세월 위에 이 우승이 있다는 걸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6.25 때 목숨 걸고 싸웠고 그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요. 가난을 이겨낸 부모님 세대가 있었기에 저희가 파리에서 빵으로 세계를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우승은 저희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모든 세대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소중히 안고 자리에 앉았어요. 팀원들은 지쳐서 잠들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제빵사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환영 인파가 있었습니다. 가족들, 동료들, 언론들이 나와 있었어요. 저희를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말이죠. 한 어르신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자랑스럽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번 우승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파리에서 빵으로 울렸습니다. 그 말이 헤드라인이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빵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역사이자 정신이었고 미래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도끼가 담긴 작품이었죠.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낼 거라는 게요.